때로는 인생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진 지 1년 만에 전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올해 62살이고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향토라는 작은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식당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갓 지은 밥냄새와 전통 갈치조림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곳입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할 무렵 남편 김동호와 함께 이 식당을 처음 열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하고 정성 어린 집밥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들 우진은 제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진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에 공부도 매우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우진이 초등학생일 때 저는 늦은 밤까지 주방의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아이와 함께 한글을 읽거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진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삶은 광안리 바닷가의 파도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달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잠을 보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김 여사님은 신선한 생선을, 박씨 아저씨는 신선한 채소를, 그리고 한씨 아주머니는 양념과 재료를 판매합니다. 2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게에 손님이 뜸해지고 저는 늘 가게 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골목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런 평온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진이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최혜진과 결혼했을 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혜진은 세련된 외모와 우아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진이 혜진과 함께 안정된 가정을 이룰 것이야 믿었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진이 서울로 이사간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 서울 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결혼 생활의 작은 기쁨들을 이야기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가끔은 동네 사람들이 우진 이야기를 물어보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진이 서울로 이사한 뒤부터 우리 모자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걸러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걸려오는 전화도 다름 아닌 돈을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새롭게 자리 잡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니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할 거라고요. 저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오후에는 주방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대나무 통장을 꺼내 남은 돈을 세어보며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재료를 살까? 아니면 다음 달로 미뤄도 괜찮을까? 우진이 처음 돈을 부탁한 건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 달에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아들? 혜진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좀 부족했어요. 부모님께 다시 인사를 드릴 때 좋은 걸로 준비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혜진이와 그 가족들 앞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걸까요? 저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그 후로도 우진은 가끔씩 돈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겸조사비가 필요하다며, 또 어떤 날은 서울에서 생활비가 늘어나서 힘들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혜진과 우진이 주말에 부산에 내려온다고 약속한 날, 갑작스레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가요. 그래, 괜찮다. 다음에 보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서 은행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순희 고객님, 비하의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담보 설정이라니? 내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부모와 함께 만든 우리의 첫 보금자리이자 우진이 태어나고 자라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눈에무로 바로 다이어가 상황을 확인한 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니? 우진은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혜진이 부모님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렸어요. 곧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진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맡겼다니. 저를 위한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사과만 반복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편지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저는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진이 왜 그랬을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새벽, 저는 허겁지겁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탔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달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눈앞에 흐릿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우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우리 집으로 무슨 짓을 한 거니? 우리 집을 담보로 맡겼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그 순간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혜진이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진은 그저 우리 가족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운 것뿐이에요. 이젠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집이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 모든 정성을 다해 지켜온 그 집이 단지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저를 위해 한마디 변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아,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우진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그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었는데 내가 엄마를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걷든 그건 너의 선택이지만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차가운 서울의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눈물과 한숨이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저는 기차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향토라는 작은 식당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이 이어졌고 결국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식당을 팔아야 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저는 오래된 주방에 서서 마지막으로 손님을 맞이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생계 이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호와 함께 시작했던 꿈, 우진을 키우며 보냈던 순간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연들이 모두 이곳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올릴 겨를도 없이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희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당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으로 해운대에 빛나는 야경이 보였지만 그 불빛은 제 마음속의 어두운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쓸쓸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있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의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은 멀어진 관계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비에 흠뻑 젖은 우진이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우는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진의 말을 듣고 싶으면서도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우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우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엄마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내봐. 그때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믿을게. 우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 내리는 밤, 그의 모습은 더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그 순간이 우리 관계를 다시 세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정말 자신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우진에게 냉정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에도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산을 떠나 대구로 이사한 것은 제게 큰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비록 오래되고 낡았지만 창문을 열면 햇빛이 밝게 들어왔습니다. 가구는 단촐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직원 모집이라는 간판을 보고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손이 빠르시네요. 동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며 웃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해온 식당 일 덕분에 주방에서는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대구에서의 삶은 부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퇴근 후에는 공원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강가를 따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찾아오면 동시에 외로움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녁이 되면 문득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과연 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우진과 함께했던 부산에서의 시간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우진은 제 삶의 전부였고 그의 웃음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조금만 더 믿어줬어야 했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진은 절대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내 사랑은 항상 그를 위한 거였지만 이번엔 다르게 표현해야 했어. 대구에서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우진이 제게 돌아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매일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 없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진이 강해지려면 이 경험이 필요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그는 언제나 의존적인 삶을 살 거야. 그래도 제 삶에는 여전히 위안이 되는 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가끔 손님들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그리고 아침마다 창문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대구에서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우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평온한 삶이 어느 날 아침 경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깨졌습니다. 이순희 씨 맞으신가요? 여기 서울경원 응급실입니다. 환자 김우진 씨의 보호자이시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죠? 김우진 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허둥지둥 대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기차 안에서의 시간은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진이 얼마나 다쳤는지, 정말 괜찮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경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경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우진이 보였습니다. 한쪽 다리는 깁스를 한 채 공중에 걸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밝고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진의 곁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진 씨가 이렇게 된 건 제가 다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진 씨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우리 가족이 그를 외면했어요. 저도 버티려고 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혜진에 대한 분노와 실망, 우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까지.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저는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진은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전과 똑같이 그를 돕는다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너를 대구로 데려가서 내가 돌볼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는 이제 스스로 서야 해. 엄마는 너를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해. 우진은 처음에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우진은 대구의 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재활 치료를 마치고 대구로 내려온 우진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도움만 제공했습니다. 우진이 처음으로 작은 일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묵묵히 그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좋아, 우진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너를 믿고 지켜볼게. 대구에서의 생활은 우진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서빙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우진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몇 달이 지나 대구에서의 일상이 어느 정도 안정될 무렵 혜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방문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지만 우진 씨를 돕고 싶어요. 혜진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진이 대구에서 카페를 열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진심으로 우진의 재기를 돕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카페를 열어 잘 운영하면 부산 집을 되찾을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요? 혜진은 말끝을 흐리며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우진이 아니라 부산에 있던 저희 집을 되찾는 데 있었습니다. 혜진 씨,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다시 일어서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재기가 아닙니다. 혜진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 뒤로 보이는 억지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우진 씨를 돕고 싶어요. 집도 결국 가족의 자산이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우리가 떠나야 했던 곳입니다. 우진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우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혜진과 저 사이의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혜진, 이제 그만해. 우진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맞아. 난 엄마를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집 문제는 다시 꺼내지 말아줘. 우진의 말에 혜진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내가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끝낼 거라면 더 이상 내 도움을 기대하지 마. 혜진이 자리를 떠난 후 우진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제 삶을 책임지고 싶어요. 그는 그날 저녁 혜진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진은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과거와의 연결을 끊어냈습니다. 우진은 그 후 더욱 성실하게 카페 운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할 공간을 직접 찾아다니며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의 노력을 지켜보며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우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정말 해낼게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진아.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혜진과의 이혼 후 우진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구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빵집 이름은 단순하지만 정겨운 별표, 우진의 베이커리, 별표로 지었습니다. 처음 빵집을 열었을 때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낯선 가게를 경계하는 것도 있었고, 우진 자신도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몇 명 안 왔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진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렇단다. 처음엔 느리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우진은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식빵부터 크루아상, 단팥빵,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롤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정성이 담긴 빵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 빵 정말 맛있어요. 동네의 한 어머니가 아침마다 초코롤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이 빵집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정말 좋아요. 손님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진은 빵집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고 손님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으며 가게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진은 빵집이 안정되자마자 제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을 저에게 가져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전에 제가 잘못했던 돈이에요. 아직 다 갚으려면 멀었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돈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진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우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저지른 실수는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진이 빵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우진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의 의지와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초코롤을 건네는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우진의 베이커리는 마을의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갔고 우진은 그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삶을 개척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진의 빵집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조용히 아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가 점점 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달리 차분한 얼굴로 품에 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처음엔 그녀의 방문이 꺼려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우진과 제게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 잘못을 사과드리고 우진 씨에게 아빠로서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혜진은 품에 안긴 아기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과 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진아, 이 아이가 내 아들이란다. 저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상처로 얼룩졌던 관계가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처음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아빠다.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질게. 혜진은 대구에 남아 우진과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우진은 점차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빵을 굽는 일과 함께 아기를 돌보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혜진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빵집에서 일을 도우며 다시 우진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저녁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날 저는 우진과 혜진 그리고 손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돈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와 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사랑하려고 해. 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삶을 사랑하며 살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구나. 비록 상처투성이었던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롯이 진심과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